실전에서 쓰시는 벤치마킹을 위한 그 사전 읽어야 되는 리포트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과연 어떤 것을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잘 읽는 역량도 필요한데, 제 질문은, 과연 그러면 내가 지금 사실 기술이나 아니면 패션이나 인테리어를 제외한 다른 인더스트리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류의 읽을만한 리포트를 찾는 방법이라고 하는 팁이 혹시 있을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AI를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예를 들면 강의 자료 조사를 할 때 제가 직접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한 리포트는 다 읽고 잘 아는 리포트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던 뭐 가트너라든지 아니면 CS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럭셔리 산업 리포트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프로젝트 하면서 필요해서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패션 업계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 이런 거를 추천해 주는 거 같은 경우는 저도 AI한테 물어봐서 추천을 받고, 그 몇 가지 옵션 중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보고, 이제 제일 괜찮다 싶은 거를 이제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드린 건데, AI한테 물어볼 때는 저는 프롬프트에 어떻게 넣었냐면, AI한테는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물어보면은 사실 걔가 굉장히 엉뚱하게 답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AI한테는 오히려 확실한 예시를 넣어서 프롬프트를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봤죠. 내가 기술 관련돼서 글로벌하게 가장 인사이트가 잘 정리된 리포트로, 예를 들면 가트너라든지 CS 트렌드 리포트 같은 거를 활용을 잘 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기술 분야에서 내가 가트너나 CS 리포트를 활용하는 것처럼 패션 분야에서 만약에 똑같이 이런 수준의 리포트를 찾는다라고 하면 어떤 종류의 리포트를 네가 그 정도 급으로 추천해 줄 수 있니? 라고 AI한테 오히려 물어봤을 때 AI가 몇 개의 리포트를 이렇게 쭉 추려서 저한테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그 리포트들은 물론 AI 추천만을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리포트들을 일단 쭉 이렇게 한 개씩 다 좀 들여다보면서 저는 이제 이런 리포트를 패션 쪽은 잘 모르지만 다른 것들을 이제 많이 읽어본 그런 이제 통밥으로 그래도 이 BOF, 뭐 비즈니스 오브 패션과 맥킨지 컴퍼니에서 하는 이 리포트가 그래도 매년 나오고 매년 보니까 이제 퀄리티가 괜찮은 것 같다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또 이제 패션 업계에 계신 분들께 좀 여쭤보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조사는 AI한테 먼저 일단 좀 물어봤다. 예. 근데 물어볼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업계의 벤치마크. 그러니까 AI야말로 또 벤치마킹을 잘 활용하면 그 수준에 맞게 잘 답변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요령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팁인 것 같고, 맥킨지 리포트는 중탄은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맥킨지닷컴 사이트도 가끔 들어가서 이런저런 아티클 어떻게 올라왔나 이제 좀 보는 편이고요. 네. 너무 네, 근데 공짜만. 맥킨지닷컴은 유료가 아닙니다. 그쵸. 오히려. 네, 예. 무료니까. 근데 이메일이나 이런 거 좀 등록을 로그인을 하셔야 되긴 하는데, 되게 좋은 리포트 많이 올라오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조금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벤치마킹을 잘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첫 번째가 문제의 핵심을 명확하게 정의한다인데, 네. 사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정의하면 프로젝트는 반이 완성된 거랑 마찬가지라서 그거 자체가 잘 안 되는 기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 벤치마킹을 좀 보면서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수도 있는지 그런 방법론이랄까? 대표님의 경험 같은 걸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질문하신 거에 거의 답이 들어있긴 한데, 진짜 문제를 잘 정의하면 풀어야 될 문제의 반은 해결되는 정도로 문제를 정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그게 또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저희도 여러 가지 컨설팅 프로젝트도 해보고, 실제로 저도 이제 경영진으로서 이제 오랜 기간 이게 기업에서 일을 해보면, 이게 문제를 정의한다라는 게 왜 어려운가라고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문제 자체가 너무 이렇게 늘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회사 경영을 하면 문제 자체는 그냥 일상 다반사로 있기 때문에 문제를 새삼 정의한다라는 것 자체가 필요한 액션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인식 자체가 일단 굉장히 그런 인식 자체가 일단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당연히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해결 모드로, 액션 모드로 되게 성급하게 다들 넘어가는데, 정말 문제 자체를 제대로 정의하는 거가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건 이게 찬찬히 앉아서 고민을 해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시간을 들여서 정의를 제대로 하는 거를, 저는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보통은 보면은 문제가 잘 정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복합적일 경우가 많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다른 문제가 그 문제의 원인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해 보면,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 문제 자체를 또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정의를 하다 보면 그 문제 자체의 근본 원인을 또 찾게 되는 그런, 그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 문화에서는,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맥킨지 같은 컨설팅 회사가 그 컨설팅을 아주 잘 팔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 해결 방법론 자체가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맥킨지나 이런 컨설팅 회사를 제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잘하는 거는 그 정답을 정말 많이 갖고 잘한다기보다는 문제를 진짜 잘 해석하고 정의하기 때문인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게 되게 중요하다. 예, 그리고 이게 좀 앉아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좀 머리를 맞대서 상의를 좀 해서 네 문제 이게 부서별로 이렇게 토의를 하다 보면 이게 네 문제인데 내 문제인데 네 문제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떠넘기기로 오해를 할까봐 이거를 토론을 잘 못하시는 그런 문화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사실은 비즈니스 문제라는 게 얽히고 설켜 있을 경우에는 모두의 문제일 수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또 문제 뒤에 감춰져 있는 문제들이 보통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들을 정의하는 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다. 네. 여러 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